영어 단어와 표현을 무조건 많이 알고 있으면 영어로 말을 잘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공부하시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어 말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가치 있는 영어 지식을 공유하는 친절한 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실패 없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 공부법에 대한 꿀팁과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와 표현은 영어 말하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무언가를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이 단어와 표현을 모르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영어 단어와 표현을 무조건 많이 알고 있으면 영어로 말을 잘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들으신 후에 영어 단어와 표현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효과적으로 늘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패 없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 공부법에 대한 꿀팁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영어 단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영어 단어를 공부하느냐, 모르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효과성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공부하시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어 말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은요,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이해 가능 단어 그리고 활용 가능 단어로 나뉩니다. 이해 가능 단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얼추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문장에서 봤을 때 혹은 미드에서 그 단어, 그 영어 표현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들의 특징은 인풋이 들어오면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막상 이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단어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완벽하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활용 가능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체화가 돼 있어서 물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활용 가능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영어 단어 파이의 대부분이 활용 가능 단어가 아니라 이해 가능 단어라면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잘할지언정, 영어 청해를 잘할지언정, 토익 점수가 높을지언정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영어 단어, 표현 공부법의 핵심은 이 활용 가능 단어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 활용 가능 단어의 파일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단어장들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활용 가능 단어라는 거는요, 저희 머리에 수면에 올라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쉽게 건져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해 가능 단어들, 활용이 불가능하고 이해만 가능한 이 이해 가능 단어들은 머릿속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써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얘를 끄집어내려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혹은 너무 밑에 깔려 있어서 아예 끄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즉, 활용 가능 단어를 늘리려면 단어들을 수면 위로 꺼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를 먹으려고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부었어요. 그냥 한번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가 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면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계속 이걸 저어주셔야 되잖아요. 활용 가능 단어의 파일을 늘리는 방법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숫가루를 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이 단어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주고 그리고 반복해서 봐줘야 이 단어들이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단어장들이 필수라는 거죠. 단어장에다가 한 곳에 모아놔야지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회화 단어장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단어장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단어장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에부터 만들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그 3년 내내 썼던 단어장인데요. 회화 단어장은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알게 된 모든 단어들을 이 단어장에다 적었어요. 이 단어장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총 4,000개 정도가 좀 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어장, 저 단어장 보지 않아도 그냥 이거를 하나만 봐도 수능을 1등급 맞는데 크게 문제없는 정도로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저기다가 조금 적어놓고 저기다가 조금 적어놓고 뭐 이 시중에 파는 이 단어장을 봤다가 또 저 단어장을 봤다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었겠죠. 방금 거는 이제 수능 영어 단어장이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영어 회화 단어장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써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그나마 알아보기 쉬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저는 영어 회화 단어장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한국어, 한쪽에는 영어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가능 영어 단어의 파일을 늘리려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반복에도 요령이 있어요. 그냥 반복해서 장시간 여러 번 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영어를 가리고 한국어만 보고 내가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반복해서 체크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영어 단어 표현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그리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단어를 써놨는데 그냥 단어만 써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밑에다가 예문을 같이 적어놨죠. 특히 명사 같은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동사들은요. 그냥 동사만 떨렁 적어놓으면 즉 제가 bombard 이러고 폭격하다 퍼붓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얘랑 같이 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어떤 문형으로 써야 되는지 감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히 동사는 적어 놓으실 때 이렇게 예문들을 좀 다양하게 적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많이 적어 놓고 이 문장들도 모두 다 영어를 가리고 유려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질문장은 말 그대로 영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문법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 혹은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모든 잡다한 영어 질문들 있죠. 이거를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발음에 대한 궁금증. 이게 픽스이냐 피키드이냐. 이게 궁금했었나 봐요. 뭐 이런 것도 적어놓고요. 그리고 어차피 죽거나 다치거나 할 텐데 뭐 이 표현도 영어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급작스럽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딱 적어놓고 그리고 또 보면은 한숨 쉬다. 그때 한숨 쉬다는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다가는 그거에 대한 답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질문장을 만들면 영어 실력이 빨리 늘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것을 빠르게 배우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빠르게 해결을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몰랐던 영어 표현이나 몰랐던 영어 궁금증을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고 10년 뒤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적고 그리고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내가 이거 나중에 꼭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어떤 것이 내가 궁금했었는지 자체를 그냥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는 좀 사담인데 가끔씩 영상을 이제 만들고 올리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기운이 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이제 힘이 되게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긴 장문의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영상 속에서 나누는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이 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상들에 대한 반응이 없어도 자기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어 지식, 정보, 꿀팁 등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